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청년대학부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기 집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청년대학부 세우기 전반적인 그 오버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정기 집회의 그 위치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 그 청년대학부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정기 집회만 생각하는 그 청년대학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중요해서 우선 그렇고 또 초보적인 그 공동체들은 정기 집회에만 주로 이제 집중하는 데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정기 집회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 집회를 우리 사람의 인체라든가 또는 어떤 집에다가 비유한다면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마 사람에게서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얼굴인데, 그 얼굴과 같은 것, 또 집으로 치면은 밖에서 보면 문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응접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문이나 응접실과 같이 뭔가 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또 1차적인 인상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얼굴을 얼마나 이제 매력적으로 가꾸느냐, 또는 집의 문이나 또 응접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또 호감을 줄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청년대학부에 있어서 정기 집회는 아주 중요한 첫인상을 규정짓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오는 젊은이들이 정기 집회에 올 때의 그 심리가 어떠한 것일까, 또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막연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저 한 번만 내가 한번 가본다,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례적인 관심으로 무덤덤하게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이 불신자들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계심과 어떤 그 긴장감을 갖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불교의 사찰 같은 데에 가본다든가, 또 거기서 그 예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깝게 본다든가 할 때에 약간의 그 이질감, 또 경계심, 긴장감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처음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민한 마음, 또 그들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들과 임원들이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정기 집회에 올 때 가장 기대감이 큰 게 무엇일까요? 제가 몇 군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은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그 기대가 큽니다. 과연 어떠한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역시 두 번째로는 찬양에 대한 또 그 기대가 큰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집회의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기 집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강단 안에 또 앞에 무대에
그 많이 서는 마이크 잡는 사람들을 일단 그들이 많이 접하게 되겠죠. 아마 찬양 예배 인도자라든가 찬양 사역자라든가 또는 이 마이크를 또 잡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 회장이나 뭐 행정국장이 광고하기 위해서 나올 때라든가 또는 이제 아무래도 설교자가 가장 마이크를 오랫동안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그 매너라든가 또 어떤 대중적인 스피치라든가 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라든가 또 그 회중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이렇게 흡인력 있게 끌 것인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수많은 어떤 TV라든가 멀티미디어의 또 이벤트나 콘서트나 하는 그러한 이 쇼, 공연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고 눈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설픈 정기 집회의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청년대학부에서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내는 그 존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를 배출한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좀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때에는 정기 집회라고 하는 것도 광의의 제자 훈련 구조에서 좀 사역적인 특징이 있지 않나, 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다른 것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또 이 정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배출한다면 또 어떠한 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다양한 구조들, 뭐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는 제자 훈련반 또는 LTC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1년차 모임을 위한 그런 모임도 우리 제자훈련적 성격에서 운용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훈련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되는 소그룹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리더 모임도 역시 중요한 제자훈련적 관점에서 이끌려야 될 모임이죠. 또 기도합주회라든가 또는 뭐 또래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 모임이나 활동이라든가 또는 정기 집회, 이런 것들도 전부 광의의 의미의 제자훈련적인 관점, 즉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훈련반 하면은 이 특징이 뭐겠느냐? 아무래도 고밀도 집중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관계가 그 안에서 더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소수 정예의 리더를 배출하는 데에 초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좀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차 모임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1년차들끼리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과 또 기초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1년차 모임을 잘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될 차기 리더감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리더 모임이라고 할 때에는 그 중요한 특징이 영적인 어떤 그 지도력을 키워주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고, 뭔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이 묵혀진 부담감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합주회 또 합심 기도회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는 역시 영성 훈련과 어떤 갱신되고 각성되고 어떤 그런 면에서 기도 가운데
이 지상명령의 성취 또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래 모임은 역시 우정관계를 형성한다든가 평생의 중보기도 동지를 발견하게 한다든가 또는 또래들 간에 어떤 서로 상담하는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겠죠. 또 부서 모임이나 활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다양성, 비형식성 또는 은사 개발들 또 봉사 정신을 고취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기 집회, 우리가 라지 그룹 미팅으로 모이는 그러한 그 정기 집회, 거기에는 물론 스몰 그룹 미팅도 또 2부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광의의 제자 훈련적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어떤 특징이 있겠는가? 우선은 유니티를 이루게 하는 것, 흩어져 있던 모든 멤버들이 하나 되게 해주는 통일성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역시 찬양이든 설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고 또한 도전을 받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면에 있어서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에 한번 왔던 사람들이 계속 흡인력 있게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응집력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라지 그룹 미팅을 통한 어떤 소수의식, 이 마이너리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동지들이 참 많구나. 나 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해준다든가 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되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게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보통 갖게 되는 스몰 그룹 미팅을 통해서 소속감과 인격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특징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정기 집회의 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기 집회라는 게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가? 저는 한 5가지 정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문 또는 창문 또는 응접실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고 흡인력을 일으켜야 되고 동기 유발해주는 그 무엇이 그 모임에 왔을 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기 집회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청년대학부 이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단 사역을 통한 그 하나의 영적인 각성과 어떤 그 지상명령의 성취 또는 선교 그것을 고취시키는 그 중요한 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비전 삼각 기둥과 삼각 뿔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비전론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텐데 거기 비전 삼각 기둥에 보게 되면은 이 밑바닥에 대한 것 또 삼각 기둥의 윗면에 대한 것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2F로 표현했는데 밑바닥은 fullness, 충만함. 충만한 사람들, 충만하게 됐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윗부분으로 지상명령의 성취, fulfillment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로 전체자가 모이는 정기 집회를 통해서 이 2F가 이 고치되는 그래서 어떤 부흥과 또 선교 의식이 고치되고 함양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부의 소그룹 그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과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제공해주는 그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아주 중요하게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양 사역을 통한 하나의 그 예배죠. 그래서 어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바다에 좀 빠지게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 새로운 사람을 환영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군대 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준다든가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5가지 정도의 그 역할이 청년대학부의 정기 집회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